독수리 자리 옆에 유독 눈에 잘 띄는 작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돌고래 자리입니다. 88개 별자리 중 69번째로 작은 별자리지만 이 별자리는 유독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돌고래를 쏙 빼닮은 모습 때문일 겁니다. 돌고래는 그리스어로 델피스라 합니다. 이 단어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즉 돌고래가 포유류임을 알지 못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고기임에도 특이하게 새끼를 낳는 돌고래를 인상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돌고래 자리가 아라비아로 전달되었을 때 아라비아에서는 더 큰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쉬 144에 등장하는 돌고래 자리 그림은 전혀 돌고래라 할 수 없는 상상의 동물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돌고래 자리에 총 10개의 별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돌고래 자리의 별들을 9명의 무사히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별이 10개인지 9개인지 혼동이 있는 것입니다. 1996년 6월 20일 발사된 콜롬비아호 20번째 비행 프로젝트 STS-78에서는 승무원들의 배지에 돌고래 자리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별은 9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 자리는 10개가 맞습니다. 바이어 명명법에 의해 알파벳이 부여된 별은 모두 10개입니다.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돌고래의 머리가 만드는 사각형은 요배관이라 불리는 자리별입니다. 천상의 돌고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에 따르면 이 돌고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전령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에비아섬 바다 밑에 웅장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궁전이었지만 안주인이 없다 보니 궁전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아내가 될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포세이돈은 네레이드라 불리는 바다의 요정들 중 한 명인 암피트리테에게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세이돈의 거친 부해로부터 도망쳐 다른 네레이드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녀를 찾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전령 중에는 돌고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돌고래가 암피트리테를 찾아 그녀를 안심시키고 포세이돈에게 데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포세이돈은 감사의 표시로 별들 사이에 돌고래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히기누스와 오비디우스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원전 7세기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실존인물 아리온의 생명을 구해준 돌고래 이야기입니다. 아리온은 레스보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리온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리라 솜씨로 그 명성이 그리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리온은 시실리와 이탈리아 남부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온의 재산을 노린 뱃사람들은 그리스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아리온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리온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리라를 연주하며 구슬픈 노래를 마친 아리온은 자신의 운명을 신에게 의탁하며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돌고래 한 마리가 아리온을 구해주었고 그리스까지 실어주었습니다. 아리온을 공격한 선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시와 음악의 신 아폴로는 아리온을 살려준 돌고래를 별자리 사이에 위치시켰습니다. 돌고래 자리 알파별과 베타별은 각각 스왈로신과 로터네브입니다. 독특하게도 이 이름은 불과 200년 전 살았던 인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별들은 1814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가 만든 팔레르모 천체 목록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각각의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니콜라우스 베나토르가 되는데, 이는 니콜로 카차토레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쓴 것입니다. 니콜로 카차토레는 피아치의 조수이자 피아치를 이어 팔레르모 천문대를 상속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니콜로는 피아치가 눈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을 때 피아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돌고래자리는 대상을 찾기 쉬운 별자리입니다. 앙증맞은 돌고래자리가 길잡이 망원경에 꼭 맞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별지기들의 바이블 딥스카이 원더스에서는 총 2개장에 15개 관측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NGC 6934입니다. NGC 6934는 돌고래자리 엡실론별에서 남쪽 3.9도 지점에 있습니다. 부상성단은 확실히 부상성단다운 티가 납니다. NGC 6934는 폭 2분 크기의 눈송이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돌고래자리 세타 별무리로 가보겠습니다. 돌고래자리 세타 별무리는 돌고래자리 세타별을 겨냥하는 것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딥스카이 원더스에서는 야생마와 깡마른 카우보이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별들이 한쪽으로는 몰려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늘어서 있어 쭈꾸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은 쭈꾸미철이네요. 돌고래자리 에타별에서 정서방향으로 3.5도 지점에는 스트루베 2664라는 이름의 이중별이 있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이 이중별은 깜찍한 돼지 콧구멍처럼 보입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천체 목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중별 목록인 스트루베 목록입니다. 그리스어 대문자 시그마로 표시되는 이 목록은 이중별 관측의 선구자인 프리드리히 게오르그 빌헬름 폰 스트루베에 의해 1837년 발행된 이중별 및 다중별의 미세 측정이라는 책에 기록된 이중별들을 말합니다. 이후 추가된 목록은 시그마에 로마자 숫자를 붙여 1차 추가 목록은 시그마 1, 2차 추가 목록은 시그마 2로 표시합니다. 그의 아들 오토 스트루베 역시 이중별 목록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목록과 구분하기 위해 오미크론 시그마로 표시되며, 나중에 추가된 보충 목록은 오토 스트루베 서플먼트라는 의미로 오미크론 시그마 시그마로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상계성단 NGC 6950으로 가보겠습니다. 돌고래자리 알파별과 감마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그리면 직각 모서리에 위치하는 NGC 6950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NGC 6950은 상계성단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눈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 상계성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수하게 뿌려져 있는 수많은 빛점들과 육각형을 그리고 있는 선명한 별빛들이 마치 저도 상계성단이에요 라고 당당히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고래자리 감마별을 보시면 아까 본 스트루베 2664가 또 한 번 나타난 것 같아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 이중별은 스트루베 2664와 동일한 색깔로 빛나지만 좀 더 촘촘하게 붙어 있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3.6도를 더 이동하면 구상성단 NGC 7006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성단은 NGC 6934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NGC 6934보다 2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희미한 구상성단을 보는 건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희미한 눈송이에서 언뜻 팝콘처럼 튀어나오는 별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